자, 열역학의 기본의 개념은 네 가지로 구성됐죠. 제일 처음에 열의 정체, Q라고 썼죠. 열이란 뭘 하는 거다?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열 집어넣으면 온도 변하죠. 친구한테 열 받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표면에 온도가 쫙 변합니다. 스팀 쫙 올라가죠. 그러다가 잘 참고 있다가 어디? 한계에 도달하면은 처음에 벌게지다가 그 다음부터 쫙 바뀌죠. 얼굴이 푸르팅팅하게 바뀌고 창백해지면서 슈퍼 사이언으로 이렇게 쫙 바뀝니다. 다른 모드로 변하죠. 길길이 날뛰게 되겠죠. 뭐 그거 물질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 열 출입하는 열이 온도를 바꿀 때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C라는 개념을 온도 1도 변할 때 출입한 열로 정의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똑같은 뭐 쇠라 하면 5g짜리 쇠, 10g짜리 쇠. 당연히 열을 주면 온도 1도 변했다고 치면은 g이 클수록 두 개 합친 거니까 더 많은 열을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만 놔두면은 물질적인 상황이 다 반영되죠. 몇 g이냐까지 나오니까 일반화 시키려면 단위 질량당이라고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요것만 정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H라 쓰고 열 용량, 열을 담을 수 있는 양이죠. 많이 넣어도 온도 1도 올라갔을 때 많이 넣어야지 열용이 큰 거죠. 열용이 크면은 아무리 집어넣더라도 온도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온도에 반비례하게. 혹은 물당량이라고 합니다. 물하고 똑같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물의 양 얼마짜리하고 똑같으냐? 즉 쇠 뭐 5g하고 물 몇 g하고 열 변화가 똑같으냐? 똑같은 열을 줬을 때 똑같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라 한다면 얘들은 어떻게 표시돼요? 네,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질량당 열 용량 하는데 요 위에 거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물질 갖다 놓고 걔들이 몇 개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밑에 걸 갖다가 우리는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비교하다. 물하고 비교했다. 열적 변화를. 그래서 단위 질량이니까 이제 보편성을 띠겠죠. 그래서 1도 변할 때 출입하는 열, 그것도 단위 질량당. 그러면은 모든 물질들이 이제 딱 하나의 수치로 딱 떨어질 겁니다. 쇠 하면 쇠지, 5g짜리 쇠, 10g짜리 쇠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이거는 물질 일반적인 상황에서 열적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물체 개별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열적 변화. 따라서 열을 가하면 온도가 변하는데 그 온도 변화 가지고 출입한 열을 추적을 하려면 우선 어떤 재질이냐, 그 다음 그게 몇 개나 모았냐, 얼마나 모였냐, 혹은 이 재질까지 모르겠다면 얘들의 열 용량이 얼마냐, 아니면 아예 물로 그냥 치환했을 때 뭐하고 똑같겠냐, 열 용량, 물당량으로 집어넣으면 돼서 요것만 계산하면 이제 나오죠. 여기가 중학교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CMT, 뭐 씨암탉 혹은 시멘트 이렇게 해서 외우죠. 초성 따기. 제일 간단한, 하지만 제일 유용한, 뭐 그럽니다. 너무 초성을 많이 따면 이제 다 똑같아 보여요. 여튼 뭐 그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뭡니까? 얼음에서 물에서 기체, 수증기로 바뀔 때, 그때 출입하는 열. 우리 때는 배웠습니다. 뭐, g당 80칼로리, 그 다음에 540칼로리. 이렇게 해서 열이, 얼음이 물로 될 때 80칼로리, 그 다음에 기체로 이게 딱 끓여 넘칠 때 540칼로리, 이렇게 g당 나온다. 뭐가? 물이. 그때 나오는 거니까, 이건 g당이니까 당연히 출입한 열을 하려면 몇 g이 있느냐까지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가장 기본되는 양에 대한 보존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럼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 열이, 그냥 열로 나오면 괜찮은데 앞에 봤던 얘기로 보면 역학에서도 오고요, 전자기학에서도 오죠. 역학에서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로 나올 테고,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적 위치에너지라서 포텐셜, 뭐 이렇게 썼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에너지 해서 정전기 같으면 QV, 축전기 같으면 2분의 1 QV, 저항 같으면 VIT,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에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혹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왔던 거고, 위치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mgh, 만륜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마이너스 gr분의 mm, 그 다음에 전기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마이너스 kr분의 qq, 그 다음에 탄성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2분의 1 kx제곱, 뭐 그런 것들이 쫙 들어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변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문제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냥 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열로 변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열로 변환할 수 있는 거는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만이 이렇게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얘들은 뭐 운동 에너지 있다, 위치 에너지 있다 할 때 뭐 쇠 같은 걸 저 위에 떨어뜨려서 쿵! 그럼 그 중에 일부가 변환돼서 열로 넘어가겠죠. 그죠? 가서 딱 부딪혔을 때 그냥 물질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딱 소리도 나고 그때 변형이 되면서 열이 부와 나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일부가 변환이 돼서 열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 혹은 온도 변화를 일어난다. 이렇게 흐름을 잡습니다. 그럼 이 흐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미지로 나타내려다 보니 온도를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A 물질, B 물질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두 물질의 온도를 갖다 놓고 요 두 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 C1M1, 여기 C2M2로 되어 있죠. 그럼 둘이 합치면 적당한 온도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가 T1, 여기 T2, 그러면 T'으로 가면 이 둘을 합친 또 다른 H가 딱 등장을 하겠죠. 이 H라는 건 당연히 C1M1과 C2M2의 합이겠죠. 그래서 요 두 개 합한 게 요거로 바뀐다. 총량의 보존 법칙, 열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제 변화가 눈에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기체 변수 가장 기본 되는 거로는 P, V, T 마지막에 N이 있다. P는 가장 역학적인 거라고 했고요. 특히 유체역학에서 PS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부피는 외형이라고 했죠. 공간에 해당하고 바뀔 수 있는 건 요거죠. 그래서 이게 팽창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 온도 같은 게 이게 잔액이라고 했고 이게 에너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화학에서 다 배웠죠. 어떻게요? PV는 nRT 혹은 T분의 PV는 nR 뭐 두 개 똑같은 얘기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만약에 이상기체가 아니면 어떻게 바뀌어요? 네, P는 해서 넘어가는 요 흐름에서 요런 식이 V분의 nRT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반데르발스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전달. 열 전달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강체에서 전달하는 거 전도. 그 다음에 유체에서 전달하는 거 대류. 마지막 아무것도 없이 전달되는 거 복사. 그럼 전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당 흘러가는 열의 흐름. 이 Q를 앞에서 전하라고 하면 이건 전류라고 했죠. 그럼 Q를 열이라고 하면 이걸 열유량이라고 부릅니다. 열이 흘러가는 양이죠. 이 꼴.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물질, 강체를 두고 왼쪽에 단면이 S고 두께가 L이라고 하고 여기가 온도가 높은데 낮은데 하면은 열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잘 흘러가겠죠.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물하고 비교해도 되고 전하로 비교해도 돼요. 그래서 온도 차가 클수록 잘 흘러가겠죠. 그럼 비례하니까 여기는 온도 차가 비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면이 넓을수록 콸콸콸 흘러갈 테니까 단면적에 비례하죠. 근데 이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잘 안 흘러갈 테니까 반비례한다. 그럼 이 공간에서 L분의 T-T2, 즉 이 공간에서 온도 높고 온도 낮아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그리는 것 뭐로 보입니까? 직선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보이죠. 이걸 갖다가 온도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온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잘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스티로폼을 넣을 수도 있고 쇠를 넣을 수 있고 어느 게 더 열이 잘 흘러가요? 쇠. 그럼 그 재질에 열 전도를 해주는 이 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때 K가 들어가요. 그럼 K는 열 전도와 관련된 율, 비율이다. 수치, 열 전도도라고도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도 기울기하고는 반비례겠죠. 그래서 쇠를 갖다 놓으면 안팎의 온도차가 없어지죠. 스티로폼 갖다 놓으면 안팎의 온도차가 커지죠. 왜? 똑같은 조건이라도 잘 안 흘러가게 하니까는 이 차이가 커지는 거죠.
양쪽에 물이 있을 때 뚝을 막아 놓으면 물이 잘 안 흘러가면 그대로 있는데 뚝을 팍 파버리면 훅 흘러가겠죠. 그래서 팍 파놓은 것과 같은 열 흐름을 막지 않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쇠. 그럼 전도율이 작은 겁니다. 그죠? 아니, 전도율이 큰 거죠. 큰 거. 근데 스티로폼 갖다 놓으면 전도율이 작죠. 그래서 무조건 큰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단열재를 사러 집 짓는다고 단열재를 사러 갔는데 수치 잡고 제일 큰 거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게 이거죠. 열 전도율은 클수록 단열재로 못 씁니다. 그죠? 그럼 자연 친화적인 삶이 되죠. 철판을 둘러싼데 살면은 바깥쪽이 추워지면 바로 환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더워지면 쩔쩔 끊고 뭐 그런 거.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퓨리에. 퓨리에가 원래는 빛과 파동에서 파동 방정식이 사인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저번에 내가 까먹고 얘기를 했군요. 사인파형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을 찾아낸 게 퓨리에인데 1800 초기에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요겁니다. 열전도되는 그 공식, 퓨리에 열전도 공식을 찾은 거죠. 요게 답니다. 됐죠? 그럼 전도는 이렇게 하고 대류는 아까 말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열을 해서 부피가 팽창을 해서 밀도가 달라지면서 부력, V로 G 할 때 로가 달라지면서 부력이 커집니다. 중력은 그대로, 질량은 그대로니까 중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져버리면 부력이 더 커져서 올라가죠. 열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으면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근데 팽창을 시켰는데 부피가 팽창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이 더 빨리 팽창해버리면 부력이 더 작아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공기가 더 빨리 팽창하는 것보다 안에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주변이 팽창해서 부력이 더 작아지면 또 거꾸로 돌기도 합니다. 그건 좀 더 다시 하고요. 그래서 팽창에 의해서 중력과 부력의 편차가 생겨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류라고 불러요. 그럼 복사는 이게 실험에서 정리하죠. 첫 번째, 복사를 해서 쫙 내놓을 때 잘 보니까 당연히 뜨거운 놈이 복사열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놓는 에너지 양을 찾아보니까 그 표면 온도하고 비례하더라는 거죠. 근데 온도 조금 올렸는데 2배 올렸는데 나오는 양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그럼 1승도 아니고 2승도 아니고 3승. 우리가 아는 물리 공식에서 3승까지 딱 하나 나오죠. 케플러 법칙에서 T의 제곱 R 3승이 비례한다. 그럼 그것도 아닌 4승이 나옵니다. 즉 온도는 2배밖에 안 올렸는데 나오는 에너지는 16배가 나오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시그마를 주로 쓰던데 이꼴 시키려면 그냥 T의 4승에 비례한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에너지를 쌓아서 나와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은 빛, 빨간색, 파란색 어디예요? 파란색.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니까 덩어리 한 개, 빛 덩어리를 한 개당 많이 에너지를 농축시킨 빛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색깔로? 파란색.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제일 많은 에너지를 담은 그 파장대가 점점 짧아지더라.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더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비례한다. 위인의 법칙. V가 아니고 이거 뭐야? W지만 독일만의 W는 부 발음이 나니까 위인의 법칙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슈테판의 볼츠만의 법칙인데 요걸 이제 파장으로 표시하고 여기서 에너지의 강도 색이라고 보면 처음에 이 정도 T1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맥시멈 자리가 올라가고 이 면적이 총 에너지라고 따지면 면적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은 온도에 반비례하게 그 다음에 면적은 온도의 4승에 비례하게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복사 에너지 되죠? 마지막에 이제 팽창인데 이거는 화학샘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나머지들은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화학샘이 만약에 팽창을 했다라면 따져야 됩니다. 당신은 화학샘이 아니다. 어디 물리선생님이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그 팽창 이거는 물리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럼 팽창을 하면 어떤 물체를 딱 갖다 놓고 열을 딱 가해서 온도를 높였더만 열을 가는 건 뭐 이전 단계고 모르겠다라고 해놓고 온도가 올라갔다 하니까 이게 슬쩍 늘어나요. 그래서 요만큼의 변화가 생기죠. 그럼 이 변화하고 온도 변화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가 비례하겠네. 근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질을 놔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 물질의 정도를 이거 알파 써버렸네. 갑시다. 물질의 정도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또 뭔지가 또 중요하겠죠. 처음에 1cm짜리를 가지고 했느냐, 2cm짜리가 했느냐. 당연히 2cm가 2배만큼 더 늘어날 겁니다. 2cm라는 건 요 2개짜리니까 늘어나도 2배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얼마짜리였나? 요걸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얘들에 쓰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뭐 철기를 만드는 철의 팽창률 혹은 젓가락 쓰는 스테인리스의 팽창률, 금의 팽창률 다 다를 텐데 걔들은 온도 1도 변할 때 변화한 길이입니다. 최종 길이가 아니라. 그럼 그걸 단위 길이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요 개념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C 배웠죠. 어떤 물질당 온도 1도 변할 때 출입하는 열, 단위 질량당. 비열이라고 했고 이거는 팽창률. 그것도 무슨 팽창률? 길이가 변하니까 길이 팽창률. 그러면 똑같은데 단위 넓이당 온도 1도 변할 때 넓이가 변하는 게 나올 거고 단위 부피당 온도 1도 변할 때 부피의 변화가 나오겠죠. 이거는 잘 안 쓰고요. 얘들은 베타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거는 길이 팽창률. 이거는 부피 팽창률. 그럼 이름을 짓자면 여기는 넓이 팽창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흐름을 쫙 가지고 써주면 지금의 길이란 원래 길이에다가 변한 걸 집어넣을 텐데 변한 걸 보니까 요 세 개더라. 그래서 원래 거 빼고 원래 있는 거 받고 더 이게 복리 계산이죠. 처음 돈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최종 돈이 되는데 이자 받고 나면 다시 이자가 똑같이 나오느냐? 그건 달리죠. 그죠? 100만 원 넣어놓고 한 달에 10,000원씩 이자를 주겠다 해서 한 달에 만 원 계속 받으면은 이자 받았네 하면 안 되는 거죠. 10,000원 집어넣으면 내 원래 원금은 어때요? 원리 합해서 101만 원. 그럼 101만 원 가지고 더 나와야 되니까 또 1,100원 정도는 적어도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우수료 좀 더 뺀다면. 그럼 그 다음 되면 또 102만 100원이니까 또 102만 100원을 또 해가지고 하면은 1202원 이렇게 하여튼 나와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여튼 그렇게 넘어가는 복리 계산하고 똑같이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넓이도 S0에 1 플러스 요게 이제 뭔지 몰라서 팽창을 하게 되면은 요걸 제곱했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제곱하면 떨어지면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의 더하기의 제곱승은 아주 작다고 치면은 이걸 여기다 갖다 놔도 되죠. 그래서 지수를 개수로 바꿔도 됩니다. 근사로 하면. 이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써요. 그럼 최종 부피는 또 원래 부피에다가 1 플러스 델타 t 해가지고 이거에 3승을 집어넣어서 3알파 해도 됩니다만 여기 베타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베타라 쓰기도 합니다. 뭐가 당연히 우선이니까요. 베타를 줬으면 베타 먼저 써야죠. 안 줬으면은 알파를 3배 해가지고 부피 팽창률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그러고 났더만 밀도라는 게 나옵니다. 부피당 질량이에요. 근데 가열을 빵 해버리면 질량은 그대로 남는데 부피가 어떻게 해요? 원래 부피에다가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t가 곱해진 값으로 바뀌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원래 밀도가 있고 분모의 베타 델타 t로 가더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분모 파트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 작아지더라. 또 해보니까 부력 파트를 보니까 V, 로, G로 나오는데 V는 누구 거? 물체죠. 그것도 잠긴 부분이죠. 그럼 로는 유체입니다. 그걸 담고 있는 그 유체입니다. 그럼 팽창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물체도 팽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체도 팽창을 합니다. 하지만 유체는 분모에 팽창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G는 팽창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얘들을 1, 얘들을 2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부력은 원래 값이 있는 데다가 분자도 1 플러스 델타 t, 베타 델타 t,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t로 나뉘더라. 그럼 여기는 누구 거? 물체 거. 그래서 물체가 빨리 팽창하느냐 혹은 여기는 두 번째 유체 거. 그래서 가열을 했는데 담고 있는 유체가 빨리 팽창해버리면 분모가 커지니까 부력은 더 작아집니다. 근데 유체보다는 물체 자체가 그냥 빨리 팽창해버리면 더 부력이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물체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고 유체가 밀려나가지고 다시 들어가면서 나와라고 하면서 밖으로 빼내는 힘이죠. 그러면은 물체의 중력과 유체의 부력이 서로 딱 맞을 때 평행이 될 겁니다. 그럼 팽창을 했는데 이게 더 빨리 팽창해버려요.
그럼 이게 원래 4개였는데 이게 3개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부력이 더 커졌죠. 그러면 쑥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얘가 먼저 팽창해버려요. 그럼 받칠 수가 없죠. 그럼 더 들어와서 유체에 더 잠기게 해서 부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뭐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력의 변화까지. 여기까지가 원래 어려운데 뭐 추론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연력학 기본 개념을 마칩니다. 그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야, 1번. 열량계 얼마짜리를 얼마 넣고 막 하니까 열 온도 변화를 보자라고 나오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20도가 있습니다. 열량계에 물 150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 20도에는 물이니까 물의 비율은 1이죠. 그래서 150, 열 용량이 150입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열량계가 있는데 재질이 뭘지 모르니까 그냥 열량계의 열 용량이 요만큼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60도 온도가 높은 놈이죠. 물 120g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만 부었으니까 120. 그래서 합쳤더만 뭐가 되는 거예요? 35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량계는 그대로 있고 물은 몇 g을 넣습니까? 270으로 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다시 100도씨로 가열한 무엇을? 알루미늄 조각을. 그것도 알루미늄은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25g이 있답니다. 넣었더만은 최종적으로는 몇 도? 40도로 간 거죠. 그럼 보입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쓰세요. 그럼 최종으로는 270의 물과 열 용량과 알루미늄 125g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 흐름에서 120이 60에서 35로 줄면서 내놓은 열은 어디로 가요? 150과 H가 합친 것이 35와 20의 차이로 합쳐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흐름에서 보면 100도씨에서 40도로 바뀌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25g의 비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 거는 얼마? 40에서 35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보니까 270g의 물과 용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거 1개 구했고, 그럼 그게 구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거 1개 해서 모르는 거 2개씩 2개 해서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잘 보면 기체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도 피스톤에 연결되어 있는 두 용기 안에. 그죠? 양쪽 기체에는 P0, V0, T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T0를 유지하면서 오른쪽만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처음엔 요게 이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대로 있었는데, 변화시키기를 얘를 뭐로 바뀌었어요? 요것만 T로 바꿉니다. T. 그럼 뭔지 모르겠으니까는 PA, 그 다음에 PB, VB로 가고요. 그럼 얘들도 뭐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얘는 온도는 그대로 지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PA와 VA가 되겠죠. 자, 지금 뭔 짓을 했습니까? 두 기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두 기체에 몰수도 똑같다고 치면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기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기체에는 PVTN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변화시킨 걸 주고, 그러면 모르겠는 4개 정도는 이제 이렇게 놔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봐야 돼요. 뭐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보니까 두 기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H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H자. 그럼 이게 강체죠. 그것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평형이네. 처음에도 평형이고 나중에도 평형인 거죠. 그러면 강체 평형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F는 0이고 시그마 토크는 0입니다. 그럼 왼쪽에서 기체가 미는 힘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미는 힘이 있을 텐데 이 둘의 합이 같으면 되죠. 그럼 기체는 압력으로 나타내는데 면적이 어떻게 돼 있죠? 별말 없나? 같은 넓이가 빠졌네요. 그래 보니까 피스톤을 가진 두 개의 같은 그릇에 같은 양을 넣고
같은 부피 넓이라는 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넓이가 똑같다고 칩시다. 빠졌네요, 여기 또. 그럼 넓이가 똑같다고 치면 넓이에 이렇게 하면 처음엔 당연히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게 똑같이 넓이는 그대로 있을 텐데 이게 PA로 바뀌고 PB로 바뀌어서도 이게 평형이 돼야 되니까 PA와 PB는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같다. P0와 같을지는 모릅니다. 같다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를 가열을 했다고 치면은 이 부피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죠? 요 부피는 줄어들었겠죠. 그럼 넓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밑단을 차지하고 있는 요 피스톤 요 밑에 요 부위를 차지하면 요걸 길이 L0 하면 요게 줄었겠죠. 그죠? 그럼 안에 있는 피스톤은 크기가 그대로니까 여기서 없어진 구간만큼 여기 더 생겼을 겁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가능해요? L0 더하기 L0였는데 LA와 LB의 합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양쪽에 S가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거 곱해주니까 원래는 이게 기본인데 요 케이스 넓이가 똑같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V0와 V0 두 개 더한 게 VA와 VB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부피가 줄은 만큼 늘어나서 합한 게 일정하다 해서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가 합해서 2V0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PA와 PB가 같다. 그럼 두 개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게 4개인데 2개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왜? 2개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그냥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P0, V0는 NR, T0라 하고 그럼 PA, VA는 NR, T0 그 다음에 PB, VB는 또 NR, 그냥 T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연립을 하면 전체 흐름이 다 나올 겁니다. 나머지 연립 방식입니다. 상황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수식을 세울 수 있겠냐. 실제로 이거는 크게 안 어려워요. 이거는 역학을 좀 했으면 다 알고요. 이상기체 상태 방식 모르면은 연립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안 가르쳐 주는. 이렇게 하면 원래는 요 구간의 합이 일정하죠. 왜? H자의 길이, 폭은 똑같으니까. 합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넓이까지 똑같으니까 부피 변화한 곳이 똑같겠네.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해보세요. 3번 가니까 이제 3개 서로 다른 물질이 모양은 똑같은데 붙어 있고요. 한쪽은 100, 한쪽은 0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온도가 가만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T1의 온도, 여기에 T2의 온도가 있을 텐데 얘들도 변화가 없더라가 핵심이에요.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흘러 들어오는 양과 흘러나가는 양. 그럼 이게 또 다시 여기 흘러 들어올 테고 여기서 흘러 나갈 테니까 뭐가요? 전체적으로 시간당 흘러가는 열량의 값이 똑같더라.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KA에 L분의 100에서 T1 S. 그럼 마찬가지로 KB 두 구간을 L이라 한다면 T1에서 T2 S 마지막 KC L분의 T2에서 0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KA, KB, KC가 있냐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줄에 구리의 열 전도율이 알루미늄의 2배다. 그럼 구리는 얘들한테 1을 잡으면 여기가 2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면 또 노쇠는 4배다 했으니까 얘들 1로 잡으면 얘들 4개네. 그럼 여기는 2로 잡아야 되겠네. 비율밖에 안 줬죠. 어차피 비율밖에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얘들이 연결되니까 몇 개씩? 3개만 하면 돼요. 이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4라 집어넣고 2라 집어넣고 1이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넣어주면 길이와 넓이가 다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T1, T2만 남는 2원 1차 연립 방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풀면 돼요. 이게 뭘 쓴 겁니까? 온도가 고정되어 있다, 안정화되어 있다. 열은 계속 흘러가는데 안정화되어 있다. 연류량이 같다라고 해서 처리하는데 잘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것들의 크기가 온도 기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도 돼요.
제일 끝에는 0도고요. 제일 위에는 100도입니다. 근데 열 전도율이 4대 2대 1이에요. 그 말은 얘하고 곱한 이 온도 기울기가 역비라고 했죠. 그래서 4대 2대 1은 여기서 4분의 1대 2분의 1대 1이라 해도 되죠. 그럼 얘들의 비율은 1대 2대 4라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온도 기울기인데 이 구간이 똑같으니까 온도 차가 1, 2, 4죠. 그럼 전체가 7칸이니까 전체를 여기서 한 칸 내려가고 그 다음에 2칸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칸 내려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 7개 중에서 6번째 칸, 그 다음에 4번째 칸, 그 다음에 0번째 칸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이런 온도의 변화가 일 겁니다. 그 안쪽은 좀 더 균일하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딱 뻔하죠. 전체 7칸 중에 6칸에 100. 이거는 전체 7칸 중에 4개에 100. 이거 연립 방식 안 풀어도 다 암산으로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걸 온도 기울기라는 이미지 가지고 이제 열 전도 공식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4번으로 가면 어떤 구체가 있는데 구체가 온도가 2배로 되어려면 어떤 구체의 온도가 T0에서 이 T0로 하려면 방출하는 에너지가 몇 배? 온도가 2배가 되면은 에너지는 2의 4승배로 되어 있죠. 그래서 16배입니다. 그죠? 근데 방출되는 게 그만큼이라면 안쪽에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돼야 되겠죠. 근데 안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전력, 그죠?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라고 둡니다. R은 그대로인데 I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이걸 바꿔서 총 2의 4승, 즉 16이 돼야 됩니다. 그럼 I는 4배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4배만큼 높여주면 에너지가 16배가 나오고 그렇다면 온도는 2배가 되어서 안정이 된다. 이게 복사 법칙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죠. 그래서 연력학하고 전자기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5번, 예제 5번으로 가면 면적이 100인데 알루미늄 판에다가 타원 구멍을 뚫었습니다. 0도씨인 상태에서 면적 S0 이게 100cm라고 봅시다. 100제곱cm. 근데 이 온도를 높여서 100도씨로 바꿔서 온도를 높여서 이건 팽창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안쪽 넓이는 어떻게 바뀔 건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물질이 없네. 그러면 이 바깥쪽에서 팽창해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팽창해서 쭈글쭈글해지겠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 팽창해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잘 봐야 되는데 잘 보면 이걸 도려내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착각을 하는데 도려내지 않고 뺀 걸 그대로 끼워요. 그럼 마름질만 되어 있는 상태에 물질을 그대로 채웁니다. 그럼 가열을 하면 구멍도 커지고 안쪽에도 커지면서 나중에 도려내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팽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구멍의 안쪽을 몰려드는 게 아니라 구멍을 원래대로 해놓고 마름질만 해놓고 팽창을 하는 겁니다. 풍선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불면 그림 커지죠. 마찬가지로 전체가 동시에 다 팽창하면 구멍도 팽창합니다. 무엇의 팽창률로? 바깥 테두리를 구성한 물질의 팽창률로. 따라서 최종 S는 원래 S에다가 1 플러스 2알파의 델타 T인데 이 알파가 판을 구성하는 거죠. 공기의 팽창률이 아니라 판을 구성하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그릇에 우유를 찰랑찰랑 담아놓고 우유의 팽창률을 베타1, 그릇의 팽창률을 베타2라고 한다면 이게 더 크다면 얘들도 팽창하는데 안에 것도 팽창하는데 얘가 더 빨리 팽창하는 거예요. 그럼 넘쳐납니다. 근데 거꾸로 그릇의 팽창률이 더 빨리 커지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더 커져서 우유가 팽창하더라도 그릇이 더 커진 효과가 나니까 수위는 내려갑니다. 이걸 응용한 게 뭐예요? 네, 온도계.
온도계 바깥을 구성하는 그 유리와 안쪽에 있는 알코올이나 수은이 있는데 두 개의 팽창률 중에서 뭐가 안쪽에 있는 게 팽창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가열하면 이제 점점점 올라가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이제 6번을 잘 보면 또 팽창이긴 합니다만 말을 잘 봐야 돼요. 0도씨일 때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0도씨에 어떤 자가 있는데 그때 눈금하고 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팽창을 해서 이걸 30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가 뭐 L0로 칩시다. 그럼 이게 0도씨였는데 팽창을 해서 30도씨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쟀더만 이 길이가 아니라 팽창이 돼 있겠죠. 근데 그 눈금은 얼마가 된 거예요? 눈금이 100cm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출발할 때 이 길이하고 똑같은 게 100인데 여기 나오는 이 눈금이 100이라는 건 길이 아니죠. 여기에 눈금이 100이니까 처음의 길이가 1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을 30도 팽창시켜 놓은 게 지금 이 상태죠. 잘 봐야 됩니다. 노스의 길이를 쟀더만 그 길이가 100cm로 나타났다. 그죠? 그러면 그 길이가 100cm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L0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강철이 아니죠. 노쇠라고 하면 노쇠의 길이와 100cm가 팽창한 이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L입니다. L0가 아니라. 그죠? 다시 강철자의 눈금이 100인 거고 근데 그건 30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눈금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거는 0도일 때 똑같습니다. 0도일 때 눈금과 그 길이가 똑같다고 설정해 놨으니까 30도로 바뀌면 팽창을 했을 건데 눈금도 같이 팽창을 했겠죠. 따라서 눈금은 0도실 때 길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30도실 때 이놈의 눈금이 100이더라라는 얘기는 100cm를 팽창해 놓은 결과죠. 근데 그 길이와 강철자의 길이와 노스의 길이가 똑같더라는 건 노스의 길이가 요 L이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때 그러면 이 노쇠자의 0도실 때, 녹쇠 막대 0도실 때 다시 거꾸로 가서 L 프라임. 그래서 이게 0도실 때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수축을 해요? 아니요. 근사기 때문에 팽창의 거꾸로 수축해서 1 플러스가 아니라 1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팽창할 때 붙는 거라면 1 마이너스 하면 안 되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것은 30도에서 0도로 바뀌는데 뭐가 100cm가 알파 강철자로. 그럼 이게 뭡니까? 강철자를 100cm 처음에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30도 변화시킨 거죠? 그거 하고 또 역시나 30도로 바꿔요. 거꾸로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30도로 바꾸고 처음에는 모르겠다지요. 그걸 노쇠로. 그죠? 그럼 이 결과하고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L 프라임을 구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게 6번에 해당합니다. 됐죠?